교정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거는 사실 또 인비절라인뿐만 아니라 브랑켓 교정도 마찬가지긴 해요. 이런 확률이 얼마나 되는 거죠? 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안녕하세요. 치아니스트 윤영입니다. 오늘은 교정하시는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 잘 신경을 안 쓰셨더라도 꼭 알고 넘어가셔야 하는 교정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교정 부작용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라고 말씀드리면 왠지 모르게 조금 멀게 느껴져 하시는 것 같아서 교정하시기 직전에 저희가 설명드리고 안내해드리는 교정 동의서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 교정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 교정 동의서는 실제로 저희 치과, 서울차원치과에서 교정 시작하시기 전에 직접 보여드리고 동의 사인을 받는 교정 동의서고요. 확률, 가능성이 얼마만큼이든 간에 어쨌든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부작용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지만 또 물어보시는 게 부작용이 그러면 몇 % 정도 돼요? 이런 확률이 얼마나 되는 거죠? 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확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능성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0.1%의 가능성이라도 나에게 일어나면 그건 100%이기 때문이죠 라고 설명을 드려요. 치아 교정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 행위에는 부작용의 가능성이 따릅니다. 어떤 시술, 어떤 수술에도 시술 동의서나 수술 동의서를 받죠. 큰 수술 동의서에는 심지어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라고도 쓰여 있기도 해요. 물론 치아 교정 동의서에는 그런 내용은 없지만 치아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신경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내용까지 들어있거든요.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서 체크해 볼게요. 자, 이제 그럼 여러분들은 차원치과에서 교정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교정 동의서에 사인하시기 직전입니다. 저희 병원에는 인비절라인 동의서 그리고 브라켓 교정 동의서가 따로 있지만 부작용 측면에서 보면 치아를 움직이는 행위, 치아를 억지로 힘을 가해서 이동시키는 행위 자체는 동일하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도 동일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인비절라인 동의서를 보면서 같이 얘기해 볼게요. 교정 치료 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 하루에 착용해야 할 시간을 못 지킨 경우, 혹은 담당 의사가 지시한 대로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경우, 예약 날짜를 지키지 못한 경우에 치료 기간이 연장될 수 있고 목표된 결과를 달성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또 인비절라인뿐만 아니라 브라켓 교정도 마찬가지긴 해요. 의사가 오더하는 고무줄이나 저희가 안내드리는 양치법에 따라서 양치가 잘 안 되거나 하시면 교정이 길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죠. 두 번째, 잇몸의 염증과 치은 태축 부분, 환자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교정력으로 인한 잇몸뼈의 반응으로 잇몸 태축 부위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기존 잇몸 태축이 있는 부위는 조금 더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정 치료 완료 후에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드려요.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기는 이유는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죠. 잇몸뼈가 녹았기 때문도 있지만 기존에 겹쳐 있었던 치아가 펴지면서 원래 잇몸뼈가 없었던 부분이 노출되기도 해서 생기는 게 이 블랙 트라이앵글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동의서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레진 재료를 통해서 메꾸는 작업으로 블랙 트라이앵글을 상당 부분 없앨 수 있다고는 말씀드리기도 해요. 3번, 치근의 흡수입니다. 여러분, 치근은 치아 뿌리를 말합니다. 뿌리 근자예요. 치근이 뼛속으로 이동하는 동안 치근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교정 치료에 의한 치근 흡수 정도는 일반적으로 경미하며 치아의 수명이나 정상적인 치아의 기능을 발휘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갑상선 질환 등의 전신적인 질환이나 원인 불명으로 치근이 심하게 흡수될 수도 있으며 때에 따라서 교정 치료 중에 치근관 치료, 신경 치료를 시행해야 할 경우가 있고 이때는 교정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치근이 흡수되는 이유는 결국에는 치아에 우리가 너무 힘을 가해서 그래요. 그렇지만 힘을 가하지 않고는 치아 이동이 일어날 수 없겠죠? 그래서 힘을 가하기는 해야 하는데 간혹 버티지 못하는 치아들이 좀 생기거나 하면 치근이 짧아지는 현상이 엑스레이로 확인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몇천 건의 케이스를 치료한 결과 치근이 짧아진 경우도 있었지만 그때 어떤 별도의 치료를 하지는 않았어요, 사실. 그렇지만 너무너무 짧아질 경우에는 특별히 신경치료나 어떤 보철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4번, 치아 의식과 파절, 신경손상. 이 부분도 중요하죠. 치아 의식은 교정 중에 치아 사이 공간이 생기면서 인전면 의식이 발견되면 안내드리며 교정 치료 중 면하실 때마다 충치 검진이 의무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교정을 진행하다가 브라켓이 붙어있다든지 장치를 계속 낀다든지 하면서 치아 의식이 생길 수도 있지만 기존에 가지고 계신 치아 의식을 발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치아끼리 이렇게 잘 붙어있다가 치아가 이동하면서 치아 사이가 약간씩 벌어지면 그때 여기 안쪽에서 썩었던 치아 의식이 충치
수치가 굉장히 잘 보이게 되는 거죠. 그때 발견하면 말씀을 드리기는 하고, 그리고 교정 치료 중에도 내원을 하실 때마다 매번 모든 치아의 사진을 찍어가면서 검진을 하지는 않는다는 내용이고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교정 치료 하시면서 5, 6개월에 한 번씩 전체 사진을 찍으면서 검진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때마다 발견되는 충치에 대해서는 안내를 해드려요. 치아 교정 중간에 치아가 파절된 경우에도 교정하기 전과 마찬가지로 보철 및 수복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으며, 드물게 치아에 가해지는 교정력으로 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신경 손상 발생 시 신경 치료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작용이 제가 봤을 때 자주 일어나는 부작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일단은 원래 조금 썩으셨던 부분이나 아니면 치아가 사갔다고 말을 해야 될까요? 마모되고 사갔던 부분이 치아가 교정이 되면서 교합이 약간씩 바뀌면서 특히나 부딪히는 현상 때문에 치아가 파절되는 경우가 간혹 생기기도 하고요. 사실 원래 말짱했던 치아에서는 별로 생기지는 않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치아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못 버티는 치아가 발생을 하기도 해요. 그때는 치아 신경이 형광등 나가듯이 탁 나가면서 치아 색상이 완전히 변하거든요. 이때는 신경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고, 실알치 미백이라고 치아의 색깔을 다시금 돌려주는 미백 치료를 시행합니다. 다음으로는 턱관절 장애. 전체 인구의 70% 이상이 잠재적으로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환자분들 대부분이 사실은 턱관절이 조금씩은 안 좋아요. 왜냐면 턱관절도 관절이잖아요. 몸을 오랫동안 사용하면 턱관절도 노화되면서 마모되거나 턱관절 질환 증상이 나타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교정 치료 중에 치아가 이동하면서 불안정한 턱관절로 인해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때에 따라 물리치료 등의 별도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완화될 때까지 교정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생략된 말이 있는데요. 불안정한 교합으로 인해 불안정한 턱관절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교정은 어금니도 함께 움직이잖아요. 어금니, 앞니 모두 움직이고 교합 간섭이 없다가도 생길 수 있는 과정이 교정 과정이기 때문에 이때 생기는 부정교합으로 갑자기 턱관절이 불편하시는 상황이 오실 수 있어요. 결국에는 이 부정교합이 해결이 돼야 어느 정도 턱관절도 나아지실 거라, 그렇게 몇 달 불편하신 시기에는 저희가 물리치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증상을 없애드리도록 도움을 드린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다음은 교정치료의 재발. 구강 환경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변화하기 때문에 교정치료 완료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유지장치를 사용하여 재발을 방지합니다. 재발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교정치료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교정 완료 후에 1년간은 치아가 예전의 위치로 돌아가는 성질이 굉장히 강해요. 그때 그 1년 동안 치아를 굉장히 잘 잡고 있으면 치아 교정을 한 결과가 잘 유지되는 경우가 많지만, 유지장치를 소홀히 하실 경우에는 예전만큼의 심한 부정교합, 예전만큼의 심한 삐뚤 덧니는 아니더라도 치아가 벌어진다든지 약간씩 삐뚤어진다든지 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부작용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교정을 진행하는 프로세스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생략하도록 할게요. 오늘 실제로 병원에서 쓰이는 교정동의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정하시는 동안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의료행위 중에 부작용의 가능성이 0인 치료는 없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러한 교정치료를 하고 싶으신지 오랫동안 잘 고민을 해보셔야 해요. 교정치료는 시간과 비용과 여러분의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드는 치료거든요. 여러분들이 교정을 다시 한번 고민하시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 교정 이야기에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